아득한 옛날 지금의 한국동해 지역에는 아름답고 거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그 깊은 곳에는 바다의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다의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였으며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 여왕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할 수 있는 마법의 진주를 가지고 있었다. 이 진주를 통해 그녀는 인간 세계에 나타날 수도 있었고 육지에 사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었다. 정기적으로 바다의 상태를 관찰하고 바람과 파도 그리고 생명체들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은 인간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어느 날 육지에 사는 한 어린 소년이 커다란 붉은 돌을 바다에 빠뜨렸다. 그 돌은 바로 마을의 상징이자 보호의 역할을 하는 태양의 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것이었다. 이 돌이 바다에 빠지면서 바다는 불안정해졌고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바다의 여왕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육지의 마을을 돕기 위해 인간 세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소년과 마주하여 태양의 돌을 다시 찾아줄 것을 제안했다. 여왕의 도움을 받아 바다에 들어간 소년은 여러 해양 생명체들의 도움을 받으며 깊고 어두운 바다 속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소년은 자주색 산호 풍경과 영영색색 물고기들 사이를 지나 바다 거북과 돌고래의 안내를 받았다. 그렇게 이어진 모험 끝에 소년은 마침내 태양의 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돌은 바다의 깊은 곳에 살고 있던 늙은 패왕에게 붙잡혀 있었다. 바다의 여왕은 패왕에게 다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패왕이여, 이 돌은 인간들의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물건이라네. 부디 돌려줄 수 없겠는가? 패왕은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내가 잘못하였다. 나도 이제 이해하였으니 이 돌을 돌려주겠네. 라며 태양의 돌을 소년에게 건네주었다. 소년은 이 돌을 무사히 마을로 가지고 돌아갔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소년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바다의 여왕에게 감사를 드렸고 그 후로도 바다와 육지는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돕는 사이로 이어졌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이 이야기와 함께 바다의 여왕과 소년의 전설운동의 지역을 넘어서 널리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의 풍요와 신비로움에 감사하며 이러한 이야기를 차곡차곡 후대에 전하며 교훈을 새겨나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세와 맑은 물줄기로 둘러싸인 한국의 진주 지역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진주의 중심에는 넓은 호수를 두른 진주성이 있었고 그 성 주변으로 화사하게 피어나는 붉은 진주꽃들이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꽃들은 해가 지고 달빛이 깃들면 더욱 붉게 빛나며 진주의 밤을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진주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비밀을 감춰온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진주성의 깊은 호수 안에는 한때 천상을 수호하던 은빛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용은 아름다움과 힘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 사람들로부터 깊은 경배를 받으며 공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용은 자신의 거대한 날개를 펼쳐 하늘을 날거나 그 비늘에 반사된 햇빛을 산만리 밖까지 비춰주었습니다. 어느 날 진주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연우였고 대대로 장군 가문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탐험가가 되어 이 세상의 수많은 불가사의한 장소들을 모두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진주의 전설을 듣고 호수를 찾아가 그 비밀을 풀고자 했습니다. 호숫가에 도착한 현우는 고요한 물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물 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은빛 용의 에너지를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소원 하나를 빌었습니다. 이곳의 용을 만나 자신이 진정으로 탐험가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초승달이 뜬 하늘 아래에서 용은 마침내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엄청난 크기와 아름다움에 넋을 잃은 현우는 용 앞에 경배하며 물었죠. 위대한 존재여, 제게 진정한 길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은 잔잔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여, 너는 너의 꿈을 따라갈 것이며 그 길 위에서 이 세상의 의미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조심하라. 너의 여정에는 많은 위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으니. 용의 말에 감명을 받은 현우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은 그에게 진주꽃 한 송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꽃은 너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언제든 이 꽃을 통해 나를 불러라. 몇 년이 흐르고 현우는 수많은 모험을 통해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번 자신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용이 준 꽃을 통해 지혜를 얻고 더 의미 있는 탐험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진주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에게도 꿈을 꾸라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결국 은빛용은 그 신비로운 존재로서 여전히 호수에 머물며 진주 사람들을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남긴 전설은 세대를 거듭하며 진주에 이어져 내려왔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주성의 호수를 방문합니다. 은빛용이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그곳에서 꿈의 시작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성남 지역에는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숲 속에는 지혜로운 다람쥐 이름 도리가 살았다. 도리는 성남 숲의 수호자로 불리며 숲속의 모든 동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아끼던 것은 바로 숲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전설의 도토리였다. 이 도토리는 말로만 전해지는 미지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숲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숲에 새로운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로 도시에서 넘어온 인간들과 그들의 애완동물들이었다. 그들은 숲을 탐험하며 종종 숲의 질서를 어지럽히곤 했다. 도리는 인간들이 전설의 도토리를 발견해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었다. 그래서 도리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의 친구들인 똑똑한 올빼미 배구, 사색하는 고슴도치, 반, 그리고 용감한 까마귀 읍부가 도리의 부름을 들었다. 이 네 친구는 함께 전설의 도토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각 동물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방어 시스템을 만들었다. 배구는 숲 곳곳에 작은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외부인들의 침입을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반은 인간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그들과 비슷한 사운드를 활용한 함정을 기획했다. 읍부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위험이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전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 심각한 소문이 돌았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성남의 전설적 도토리를 손에 넣기 위해 대규모 탐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도리와 그의 친구들은 더욱 긴장을 하고 다양한 방어책을 강화했다. 드디어 인간들의 대규모 탐험 대가 숲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도구와 장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도리와 친구들의 기지와 연계된 방어 전략 덕분에 인간들은 좀처럼 도토리를 찾지 못했다. 수주일 동안 그들은 숲을 헤맸지만 점점 지치고 실패하고 말았다. 탐험대가 철수한 후 도토리는 안전하게 보존되었고 숲속 생명체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도리는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서로 협력하여 숲을 지켰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식했다. 이후로도 숲의 평화는 계속 이어졌고 성남 지역의 숲은 사람들로부터 전설 속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다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을 존중하고 서로 돕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임을 깨달았다. 그 후 성남 숲에는 항상 도리를 닮은 다람쥐들이 살고 있었고 전설의 도토리도 숲 깊은 곳에서 숲의 수호신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언덕과 숲으로 둘러싸인 가평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신비로운 호수를 신성시하여 지켜온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사계절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마법의 호수로 일정한 시각이 되면 그 물이 황금빛으로 변하며 주위의 모든 생명이 더욱 싱싱하고 활기 넘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산기슭에 살던 젊은 소녀 연화는 강물에 비치는 눈부신 빛에 끌려 호수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집안 사정상 늘 많은 일을 해야 했지만 어느 하루만이라도 자유롭게 환상적인 모험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날은 그녀의 생일이었고 연화는 자신을 위한 특별한 기념으로 호수에 대해 속삭이는 마을의 옛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것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호수에 도착한 연화는 금빛으로 물든 호수의 신비로움에 감탄하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손을 호수의 물에 담그려는 순간 갑자기 물결이 일어나더니 황금빛 물거품이 되어 그녀 주위를 감쌌고 한순간 그녀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환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연화는 호수의 수호신을 만났습니다.
수호씨는 연화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 있는 행동을 기특히 여겨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이 항상 행복하고 가평이 자연히 변치 않게 해달라며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수호씨는 크게 웃으며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연화가 눈을 깜빡이며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다시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주변 경치는 전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고 그녀의 마음은 가득 찬 행복감으로 넘쳐났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며 실제로 마을에는 풍요가 깃들었고 사람들은 늘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화의 생일날이면 호수는 더욱더 황금빛으로 빛났고 연화는 그 아름다운 호숫가에 앉아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여 모두 함께 모여 축제를 즐기고 가평의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기념하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가평의 신비한 호수에 관한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